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총병 유정을 모화관에서 전송하였다. 상이 총병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직 대입만 우르르고 있었는데 지금 철사에 돌아가니 서운한 마음 그지없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나도 2해 동안 여기에 머물렀으므로 정리상 차마 이별하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서 경락을 만나보고 귀방의 사정을 힘써 진달하겠습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더욱 나라를 근심하여 지방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러한 지시를 반드시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인께서 이러한 지시를 받더니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대인께서 만약 다시 대병을 거느리고 흉적을 소탕하여 우리나라의 생명들을 구제하시고 만세에 기이한 공훈을 세우신다면 또한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군들 공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옛사람도 이르기를 기러기는 나라 소리를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또한 공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를 시켜 예단을 올리니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와서 지방을 번거롭게 하여 해를 끼친 게 많은데 죄로 여기지 않은 것만도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노자를 드리는 것은 예로부터 있던 예입니다.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니 총병은 단지 벼르와 궁시 달피를 받았다.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를 모신 지 오래였으니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자를 친히하고 수인을 멀리하며 상부를 분명히 하고 형법을 너그럽게 쓰는 것 이 네 가지를 전하께서 힘써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병은 모두 교련하지 않은 군졸들이라서 위급한 데 쓸 수가 없으므로 감히 중국군을 청한 것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군사는 10만이고 20만이고 조발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양식이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천리 행군에 군사가 줄인 기색이 있다면 용병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생각에는 군대를 얼마나 조벌하면 이 적들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10만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흉적들이 대인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동하지 못했는데 오늘 대인께서 서쪽으로 돌아가시니 전라도가 장차 지켜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전라도를 잃는다면 대군이 나오더라도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저 적들이 매번 양식을 얻기 위하여 진격하는데 지금 만약 다시 동병한다면 반드시 전라도로 나올 것이니 요해지에 매복하였다가 요격하고 백성과 곡식을 들여서 산성으로 철수시킨 다음 대적하십시오 하였다. 드디어 서로 읍하고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상이 이어 대상에 나아가 무사들의 기사를 관람하였다. 무사 1인이 말을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지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다쳤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무사 중에 마치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연습을 안 해서 그런가? 하니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연습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또 말을 달리며 주인을 쏘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인을 쏘아서 마친 자에게는 말을 주어 논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연당합니다 하였다. 기사가 끝나자 거가가 황궁하였다. 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독부가 복권 순한 유방 예가 통보한 글을 내보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신이 화친을 위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황제께서는 크게 결단을 내리셔서
드러나게 목뼈 주위를 바로잡음으로써 군정을 시원하게 해주고 후원을 끊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 신이 장천 지방을 순력하였는데 사해상 황가, 황지, 요명, 요치구 등 네 사람 가운데 황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들이 지난해 허예와 사세용의 배를 타고 일본에 이르러 적시 관백이 살고 있는 성에 가서 무역하다가 조선인 염사근을 만났는데 그는 우리가 세용과 함께 왔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 사유를 탐문하고는 편지 한 통을 세용에게 주라고 우리 편에 붙였습니다. 후에 각 상인들이 대우주로 돌아왔는데 세용과 허예가 불목하여 이미 살마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돌아왔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원서를 감히 사설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천주부에 전해주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가 전보되어 신에게 왔는데 신이 그 글을 보고 모발이 위로 치솟아 즉시 상방금을 청하여 적신의 머리를 베어 사근에게 살해하지 못함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차마 묵묵히 있으면서皇상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수를 살펴보니 계속되는 수백 구절의 말을 신이 다 진술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화친에 관한 대문만을 말해보면 지난해 유격 장군 심유경이 조선에 진병했을 때 외와 연화하고서 외를 보낼 적에 서일관 사용제를 외왕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외왕이 심유경에게 약속하기를 대명의 왕녀를 일본에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대명의 왕녀는 외왕비가 될 것이며 명년에 정벌 하러 가지 않을 것이어서 천지가 무궁토로 서로 화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보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은가? 어찌 짐승 같은 오랑캐와 서로 혼인할 수 있겠는가? 천하의 임금으로서 이와 같이 상스럽지 못한 욕을 받았으니 내 비록 미천한 신하이지만 듣고 나서는 통분함을 금하지 못했다. 내가 비록 외국에 사로잡혀 왔으나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복종하지 않는데 어찌 천하의 왕으로서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굴복한단 말인가? 내가 인편에 의하여 귀하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특히 중의에 격동되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예의의 동방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 비록 불호로 잡혀 있으나 외적의 중언을 범한다는 말을 듣고 통분함을 금할 수 없어 가슴에 품은 소회를 대략 서술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이 편지의 말을 가지고 예부 낭중 하교원 이과도 급사중 임충광 동도의사 당 일붕의 소장과 대질해 보니 부절같이 부합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제 용광의 계첩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본병인 석성은 이 여성의 말만을 편파적으로 믿고 제 용광을 극력 비방해서 엄준한 전지를 받게 만들어 용광을 욕에 내려 꼭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병의 말은 유경에게 공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조선인이 유경을 존경한다는데 지나지 않는데 사근이 무엇 때문에 유경에 대해 통분해 하겠습니까? 또 용광을 모함하는 것은 그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끔 하는데 불과하거늘 사근은 조선인이라면서 지금 포로가 되어 가지고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본병이 유경의 말을 진술하기를 전나라의 천왕의 딸이 있는데 당금에게 바치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사근의 편지에는 바로 대명의 나라의 왕녀를 말한 것이라 했으니 이는 유경이 말을 반대로 하여 잘못을 수식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그가 외국에 있을 때 노예같이 굽신대고 종같이 무릎을 꿇으며 말하는 대로 부하하여 관백을 당금이라고 하였고
그가 말한 천왕의 딸은 바로 사근이 말한 명나라 왕녀였다고 합니다. 또 편지에 혼인을 말했고 또 애익을 했다고 하였으니 심유경의 아첨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는 사근이 통분해하는 것이고 온 조정의 문무백관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석성은 중추 대신으로 속임을 당해 마침내 이토록 나라를 욕되게 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반열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상께서 즉시 드러나게 배척하지 않으셨더라도 석성은 자결했어야 했습니다. 경락, 송응창, 제독, 이여송, 찬획, 유황상이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상황을 제신들이 매우 자세히 이야기하는데도 황상께서 즉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화친에 관한 말들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거가 있으니 유경이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이며 응창과 여송과 황상, 삼인은 또 장차 무슨 말로 해명하겠습니까? 공명은 가정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에 자신의 관적을 3등이나 내려 달라고 청했었는데 응창의 무리들은 공명과 비교한다면 어떠합니까? 벽제 싸움에서 패배하고 게다가 화친의 굴욕까지 덧붙였으니 관적을 삭탈하더라도 주의를 속하기는 부족하다고 신은 여기는데 도리어 온전히 놓아두고 하나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매우 고식적인 일입니다. 지금 봉작과 조공의 일을 이미 적신 유경의 계책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를 꼭 잡아 가두어 빠져나가서 훗날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의사항을 의논해서 법사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증거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은 이 때문에 수다스러움을 무릅쓰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근의 이 원서를 보응하여 즉시 신은 도찰원에 보내어 대조하게 한다면 유경을 처벌할 죄안으로 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병부와 도찰원에 칙서를 내려 공문론에 따라 처분하게 하소서. 중신을 아껴 법망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천사를 경멸히 여겨 가양하지 말아야만 공론이 밝아질 것이고 인심이 크게 쾌통히 여길 것이며 금후에는 이를 맡은 제신들이 다시는 서로 엄폐하여 황상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아뢰었는데 알았다는 성질을 받들었습니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요지에서부터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정과 가등 청정이 문답한 말에 그 뜻이 소서 행정과 크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간을 붙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계책을 꼭 시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색한 말로 급박한데 우리가 먼저 단절하고 해보하지 않는다면 그 해독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총병의 답서가 이미 왔으니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 답서의 조어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유정으로 하여금 급속히 올라오게 하여 적의 사정을 직접 들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지 이 외적은 매번 왕자의 서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번에도 만약 빈손으로 사람을 보낸다면 필시 다른 변이 생길 것입니다. 병과 이런 한결같이 상교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왕자의 안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 시험삼아 서신을 써보내어 그 답을 보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겸수도 함께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한번 장호죄를 범하면 법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양의 죄상은 이미 현저한데도 벌이 유례 맞지 않아
여론이 몹시 미편하게 여기고 있으니 다시 치고 핵실하여 율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포천은 잔패한 것이 너무도 심한데 현감 양 학서는 무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침탈만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전 해온 곡식까지도 사사로이 쓴 것이 많아서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수납할 때는 공공연히 함부로 징수하였으니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2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신경진을 시강은 필선으로 삼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상부가 아뢰기를 해주는 바야흐로 중전께서 시위하는 곳이니 시위하는 제신들은 마땅히 일마다 간소하게 하여 민간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데 입번 군사들은 모두 제 집의 노북으로 대립하게 하고서 비록 자원하여 입번하려 해도 모두 허락하지 않고는 그 번가를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등 백단으로 침악합니다. 심지어 농우까지도 공공연히 탈취하므로 온 경내에 원성이 자자고 흩어져 도망가는 자들이 잇따랐으니 지난날의 와언은 대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거무로는 일체 대립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분병주는 금지하여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폐해가 있게 만들었으니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소서. 해주의 창고에 황곡을 수납하는 일은 하루가 급한데 새 목사 이 성임은 멀리 북도에 가 있으니 채차할 것을 명하시고 경사에 있는 사람으로 10분 가려 차임하소서. 기전이 판탕된 것이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한데 시장을 따로 설치하면 폐해를 끼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경계의 거자를 모아서 경중에서 시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성임은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날 하만 등지에 출몰한 적들은 모두 대마도의 적 외로 혹은 수로로 혹은 육로로 연속하여 노략질을 하는데 이들은 좌우도의 적추가 이끄는 많은 적이 아니라 사소한 잔당에 불과합니다. 만약 수륙의 제장들이 미리 약속하여 종해병을 많이 뽑아 왕래하는 요로처의 비늘처럼 복병을 설치하여다가 맞아서 차단시켜 초살하면 남김없이 잡아서 참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는 빈배만 노획하고 육군은 겨우 두어 수군만 획득했으면서 우리 군사는 다수가 살상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므로는 전처럼 엉성하게 하지 말도록 더욱 신칙하고 제장 중에 명을 다르지 않는 자는 한결같이 군법으로 처단하소서. 항외가 힘을 내어 공로를 세우는 것이 이와 같으니 과연 가상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잘 어루만져서 기꺼이 우리에게 쓰임이 되게 한다면 훗날 나라를 위해 성의를 다하는 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한결같지 않고 의견이 같지 않아 거느려 부리는 데 방도가 어긋나고 대우하는 것이 너무 박하여 저들로 하여금 후회하는 마음이 문득 들게 하여 도리어 난처한 근심거리를 만드니 좋지 못한 기무라 할 일을 거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각별히 존휼하고 겸하여 성심인가 거짓인가를 살펴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으로 채찰사, 순찰사, 방어사, 통제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은 무자 네 번째 기사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정이 가지고 온 가등 청정의 답서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청정의 연사가 흉패합니다. 유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간의 계획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 총병이 이미 철수하고 돌아가 빙자할 데가 없으니 사세가 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 삼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과 소우서 행장의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은 분명한가? 하니 성룡이 분명하다고 하려니 상이 이르기를 병법에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행장과 의지의 편지를 청정에게 보내 이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방의사는 권응수로 삼는 것이었단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경상도는 군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연은 병사로서 경상도를 지키고 이 사명은 충청병사로서 경상도를 지키는데 모두 본대의 군량을 가지고 영남에 가서 지키니 만약 권응수로 경상 방어사를 삼는다면 군사를 먹일 계책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충주로 진관을 삼아 병사로 하여금 유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한 중간에서부터 엄습하라는 것은 그 패단이 없지 않다. 또 저 적들이 몇 사람을 시켜 잠입해와서 정탐하고 가면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산성도 무익한데 평지의 성을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비록 주먹만한 돌이라도 쌓지 말도록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인심이 이와 같으니 국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 총병이 중국은 병사도 있고 은도 있으나 양식 운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이 만약 산동을 경유해서 배로 군량을 운반한다면 오히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양식으로 군사를 먹인다면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신의 생각에는 총병이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총병이 아끼던 창녀가 있는데 떠날 때 임박해서 물건을 매일 많이 주었고 용소역에 이르러서는 도감낭청 김희에게 편지하기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구유하라. 상사가 철수하여 돌아오는 명령이 없는데 내가 돌아가는 것이니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다 하였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여인이 서울에 있는가? 이 또한 인정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장관이 이 역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방수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다. 또 듣자니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고 한다. 후하게 대우하도록 하라. 인정과 천리로 보아 이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북호 일도 또한 위급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변장이 만약 침악하지 않는다면 북호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얼음이 얼어붙으면 육진의 일이 극히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육진을 잃는다면 이는 앞뒤로 적을 받는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인재가 모자라니 비변사가 사람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사람 수를 제한하지 말고 십과 취사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경상감사 한효순이 경상도의 상주, 대구, 경주, 울산 등 네 읍의 사자와 인민들을 보장할 것을 장계했는데 상께서 온당치 않다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아마도 영남의 인민들이 듣고는 맥이 풀렸을 것입니다. 영남의 풍속이 순후하여 명현 석유가 모두 여기서 배출되었습니다. 변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김면과 정인홍이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켰고 김해 역시 의를 주창해 기병하였지만 불행히도 죽었으니 이 사람을 추후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영남의 풍속이 무예를 익히지 않고 문사만 숭상하여 배풍을 개혁하기가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날 전교한 것이다. 추후로 보장하는 것은 비변사가 참작해서 하라 하였다. 밤 일경에 대신 이하가 물러났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항외를 처음에는 깊고 외진 곳에 들여보내려고 해서 모두 서울로 올려보낸 뒤에 이어서 양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로에서 전송할 때 폐해를 끼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계의 군업은 한결같이 잔약하고 파괴되어 수많은 항외를 모두 들여보낸다면 물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대항하는 자들 중 재능이나 기회가 있고 공순하여 부릴 만한 자는 진중에 남게 하고 그 나머지는 도금을 거두고 나서 한산도에 주사가 있는 곳을 들여보내어 여러 배에 나누어 두고 격군을 삼게 하며 정상이 의심스러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장들로 하여금 즉시 선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평안도는 풍습이 충실하고 건면하며 토병들 중에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 전사한 자가 많다. 해를 넘기도록 전쟁에 나가 있으니 집을 떠나 천리 타향에서 괴로움이 극심할 것이다. 내가 매번 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전장에 나간 사람의 부모와 처자에게 본 고울로 하여금 음식물을 제급하게 하고 이어 교우소를 지어 효유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듣고는 감격해 할 것이다. 그들 중 군공이 있는 자와 비록 군공은 없더라도 끝까지 전쟁에 나간 자는 파격적으로 승직시키고 일일이 포상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상께서 관세의 전사들이 멀리 남쪽 변방에서 수절이 사는 괴로움을 진념하셔서 이같이 하교하시니 신들은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에게는 어사, 남, 이공을 시켜 교우서를 가지고 가서 효유하게 하고 군공이 있거나 끝까지 싸움에 나간 사람들을 특별히 논상하되 각인들을 도 원수로 하여금 일일이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육진의 번호가 일시에 모두 배반할 마음을 가진 것은 비록 국가의 위령이 떨치지 못한 연유에 쓰이기도 하지만 실은 변장과 수령들이 마구 타막하여 오래전부터 그들의 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때에 선처하지 않으면 육진을 장차 보존하여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들으니 고경민이 일찍이 유원 첨사가로 있으면서 청렴하고 근신하여 백성들과 오랑캐 인심을 얻었으며 임진년의 사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힘을 썼고 변방의 상황을 잘 알므로 번호들이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경민을 온성부사로 차임하고 온성부사 한희기를 도로 본도의 우후로 삼아서 협력하여 적을 막게 하소서. 탄포한 수령은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검칙하게 하고 조정에서 불시에 따로 어사를 보내어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교찰해서 이미 이반된 민심을 다시 수습하게 하소서. 그러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전봉이 이미 우후가 되었으니 번거롭게 채직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한희기를 조방장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예로부터 변보는 사실과 달라서 변방의 실정을 들을 수가 없었다. 급히 어사를 보내어 연문하여 교찰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경연을 오랫동안 폐하였으므로 삼사가 알려나는 날이 매우 적었던 데다가 비변사를 인견하는 때에도 참여할 수 없어 군국의 모의를 전혀 알지 못하니 사체를 헤아려 보건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비변사를 인견할 때에는 3, 4도 함께 입참하게 하소서 하고 또 새 목사 이 성임을 채차하고 경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10분 선택하여 보낼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성임의 일은 천천히 결정 짓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 원세의 종사관 황여일이 지금 내려가려 합니다. 무릇 조정에서 분부한 일이 전후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직 거행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니 원수로 하여금 급속히 고찰하여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또 각 고을에서 군사를 뽑는 일이 두서가 없어 건장한 군사는 혹 사고를 핑계하여 방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지치고 잔약하여 쓸모없는 병사만 날마다 징발하므로 그 괴로움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잇따랐습니다. 공문을 보내 최촉하도록 일족과 인보가 함께 그 해독을 입어 채촉함으로 일족과 인보가 함께 그 해독을 입어 민간이 소요스럽건만 군중에는 수백 명의 정예병도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자네 각고로 하여금 정예병을 가려뽑아 전쟁터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양식을 마련하여 군량을 충당하게 하라는 뜻으로 행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거행되는지 모르겠으니 이 일을 다시 신칙하소서. 또 경주와 의령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형세상 서로 연접할 수 없는 데다가 중간 수백 리는 씻은 듯이 공허합니다. 저기 만약 적은 군사로 경주와 의령에게 출몰하여 아군을 견제하고 다른 군사로서 공허한 지역으로 곧장 나와 내지로 공격해온다면 금하여 막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하자니 한심스럽습니다. 들으니 정희현이 혼자 밀양이 있다는데 희현은 의지할 만한 장수가 못되고 거느리고 있는 군사 또한 극히 적으니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들으니 희현은 밀양 등지의 군사 200명을 모집하여 얻는데 중간에 양식이 모자라 흩어졌다가 지금 또 양식 수십 석을 얻었으므로 흩어진 군들이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군사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대저 경상도는 인민들이 흩어져 3년 동안 다시 수습할 길이 없어 짐승과 새처럼 놀라고 흩어져 굶어 죽은 자를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왕왕 적중에 들어가 의지에 살고 있는데도 장관이나 수령들은 초계같이 여기고 가거나 오거나 내버려 둡니다. 이는 참으로 적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주는 것이니 어떻게 이미 떠나버린 인심을 돌려서 수복하는 계책을 도모하겠습니까? 지금의 장수된 자들은 팔짱만 끼고 무사한 지역에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조정에서 그들을 시켜 싸우고 지키게 하면 반드시 군사가 없는데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적을 만나면 중과 부적이다 하며 싸우다 물러나다 하다가 이 몇 마디 말로 주의를 면하고 책임만 떼우려고 듭니다. 만약 평소에 기율이 엄명하였다면 이들이 어찌 형벌을 모면하였겠습니까? 경상우도의 조금 완전한 것은 금년에 관곡을 거둬들일 때에 명년의 종조와 농량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군량으로 다 바치게 하고 만약 민간에 조금이라도 곡식을 저축한 사람이 있다면 지성으로 효유하되 관직을 아끼지 말고 잣단 곡식이라도 거두어 모을 것이며 둔전의 소출과 사찰의 위전, 상번 군사의 번감이, 공천의 장미, 금년의 전세를 일일이 거두어 모아 군량으로 삼으셔서 또 각지의 살 곳을 잃은 백성들을 다방면으로 무율하여 안접하게 하소서. 상주 목사 정기룡을 당상으로 올려 토포사로 칭호하는 것은 비단 도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개 직로가 공허하기 때문에 기룡으로 하여금 이를 인하여 군병을 모집하여 위급한 일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 뜻을 다시 원수로 하여금 10분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배령하고자 하니 가까운 날로 택일하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지금 배령을
속히 거행하면 도로를 수리하는 일과 각 고을에서 지형하는 일을 사세상 미처 할 수가 없을 것이요. 서서히 거행한다면 절기가 곧 추워지고 낮 시각이 극히 짧아서 산께서 거동하시기가 더욱 미안할 것입니다. 지금 우선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편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8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도로를 어찌 꼭 수리해야 하며 각 고을에서 어찌 꼭 지형해야 하겠는가? 사람이 질병과 사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내년 봄에 배령한다고 꼭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가까운 나를 가려서 거행하라.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9번째 기사 경상도 권찰사 홍이상이 장계하기를 분병하여 적을 막는 것은 아무쪼록 앞뒤로 서로 구원하고 좌우로 협세할 수 있어 적으로 하여금 뒤가 염려되어 공격에 전념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퇴와 기각의 형세를 만든 연후에 아무리 급한 일이 창졸간에 생기더라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도의 형세는 오직 경주의 제진 외에 내지의 열군은 한 군도 적을 저지시킬 곳이 없으니 만약 경주로가 넘어간다면 중령 이남은 다시 믿을 데가 없어 적의 형세가 반드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청송, 안동 등 중도의 요의에 처해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서 용감하고 지혜로와 대중을 통솔할 만한 자를 미리 선택하여 조방장이라 명칭하고 내지 각 고을을 예소시킨 다음 미리 약속을 정하여서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위급한 일이 있거든 곧 약속대로 험한 요의에 처해 주둔하여 경주 진영의 후원이 되고 기밀을 모아서 퇴진하게 한다면 나아가서는 세력을 합할 수 있고 물러나서는 굳게 지킬 수 있어 입술과 이가 서로 보호되는 형세가 이루어져 그의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도의 물정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망령되이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계하였다. 계목의 점련에 경상도의 정로 중에 염려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좌도는 경주 이상, 청송, 안동 및 중령이고 중도는 밀양, 대구, 청도, 인동, 이상 및 상주, 문경, 조령이며 우도는 의령, 이상, 성주, 선산, 금산에서부터 황간, 영동입니다. 이 삼로는 10분 조치하여 그 요의 차를 가려서 장수를 두고 약속을 정하여 차차로 파수한 후에라야 불의에 치달은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계에 진달한 것은 다만 좌도의 형세만을 들었는데 이른바 내지의 열군은 한 군데도 적을 막아 저지시킬 곳이 없으니 만약 경주가 넘어간다면 중령 이남은 다시 믿을 만한 데가 없어 적의 형세가 반드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 한 말은 바로 필연적인 형세이고 청송, 안동 등과 중도의 요예처 같은 데는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서 용감하고 지혜로워 대중을 통솔할 만한 자를 미리 선발 조방장이라 일컬어 각 고을을 예속시킨 다음 미리 약속을 정하여 경주 진영의 후원이 되게 하고 기밀을 보아 진퇴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훌륭한 방책입니다. 조정에서는 전에도 여기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이미 안동에 명하여 병사를 훈련시켜 진관의 군사와 약속해서 방어할 계책을 삼으라고 계하받아 행위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병사의 훈련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송부사 박유인은 바로 전쟁에 익숙한 무장이니 비록 다시 가려서 재수한다 해도 이 사람보다 나은 자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안동은 토지가 광활하고 인민이 많아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처럼 판탕된 데에 수습할 수가 없으니 갑의 채차에다가 후임자가 혹 전사람만 못한다면 한갓 민폐만 끼칠 뿐만 아니라 일에도 무익할 것입니다.
안동부사 유봉룡은 군주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감당할 만하니 다른 사람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급한 때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다시 자세히 살펴 치게 한 후에 조처할 것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4일 기축 10번째 기사 비만기로 행 상옥은 이 호민의 기복을 사면해달라는 상소에 답하였다. 이런 때에 사면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중국군이 비록 철수하여 돌아가서도 문서는 여전히 닳고 있고 또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너의 문서가 아니면 어찌 사정을 조목조목 진달하여 분명하게 아릴 수 있겠는가? 이는 너가 할 일로서 적을 토벌하는 전공보다 못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어지러운데 어찌 고집스럽게 예제만 지킬 수 있겠는가? 너는 사직하지 말고 그대로 전에 내린 전제를 준행하여 더욱 심력을 다해 흉적을 소탕하기를 기해야 하니 이 어찌 효도 중에 큰 것이 아니겠는가?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이 서청에 나아가 살수들의 검창의 시제를 보았다. 영의정 유성룡 병조판서 이양복 승지 구성이 입시하였다. 아래기를 살수 한 사람이 검창과 낭선을 겸한 자가 있을 경우 아울러 시제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시제하도록 하라. 그 검법은 내가 모르지만 검을 뽑을 때 함성을 한번 지른다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저 병사는 사기에 달려 있으니 모든 군사가 적을 만났을 때 일시에 함성을 지른다면 성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기회로서 과거를 보인다면 상하와 중상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상하와 중상은 그 사이의 우열이 그다지 현격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한때의 본 것만으로 그 고화를 매기는 것이니 과연 과거에 선다면 균등하지 않을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검창의 시제에 우등으로 입격한 자는 승직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각기 아마와 미포를 내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조정의 사체는 오로지 예경에 의해 유지되므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의 외정의 모임에서 중관들이 먼저 이르러 이미 앉았는데 대신이 나중에 이르면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예물을 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조정을 높여서입니다. 오늘 승지들이 외정에 모여 앉아 있다가 신이 이르는 것을 보고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볼 뿐 움직이지 아니하여 상행하는 예제를 폐지하여 사람들이 보기가 잘못 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변변찮은 사람으로서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외람되게 앉아 있었으니 어찌 대신으로 자처하여 남들이 대신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예무에 관계되는 일이 신 한 사람 때문에 배출된다면 아마도 조정의 등급이 분명치 않고 채통이 흩어져 더욱 유지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신의 관직을 채직하여 조정의 의식을 엄숙하게 하소서 하니 대지하지 말라고 답하고 이어 헌부의 승지를 모두 추구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경상 좌병사 고언백이 치게 하였다. 승장 유정이 이 겸수 등과 8월 10일에 가등 청정의 진영에 가서 독보의 편지를 주니 청정이 열어본 후에 붓을 들고 써서 보이기를 전날 명나라와 혼인을 맺는다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의 사도를 떼어 일본에 주는 일을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의 왕자 1인을 일본에 들여보내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의 대신을 인지로 삼은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전과 같이 교린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였습니다. 또 두 조항을 보태었는데 명나라 사람 1인을 인질로 하는 일과 명나라는 무슨 물건으로 일본과 통신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답하기를 앞의 5조항의 일은 전날 여기 왔을 때 이미 글로 전달하였고 지금 가지고 온 독부의 답서도 전날 송운의 말과 같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다. 아래 이 조는 우리가 마음대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독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정정이 그렇다면 독부가 일본과 화친을 의논하자고 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기에 독부의 뜻은 상관의 호글스러운 사람인데도 관백의 수하됨을 달갑게 여기고 있으므로 천자에게 상조하여 상관을 봉해 일본 관백으로 삼고 군대로 도우려는 것일 뿐이다 하였습니다. 정정이 귀를 기울여 들으며 묵묵히 다른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이 5조1은 관백의 명령이라 성사시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기에 답하기를 비록 관백의 명이라 하더라도 명나라의 뜻이 부합되지 않고 또 의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니 천지가 뒤바뀌더라도 이 의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정이 이 5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가지고 강화한다고 일컫겠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앞의 5가지 일 중에 교린 한 가지는 그래도 혹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정이 만약 교린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조선은 여러 해 동안 원시와 서로 통하며 유물을 서로 교역해 왔고 왕래하며 강화했을 따름이니 그 외 다시 무엇을 보태겠는가 하였습니다. 정정이 만약 교린을 하게 된다면 전날 대마도에 준 물건을 다시 써서 보여줄 수 있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그 물목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니 돌아가 조정에 보고하여 처리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육진의 번호들 중에 온성이 가장 잘 기순하였는데 지금은 이 번호마저도 반란을 일으키니 이는 변장과 수령들이 지나치게 탐포하고 침학하여 점차로 인심을 잃은 소치입니다. 전부사 전봉은 탐포하고 침학하는 것이 가장 심하여 구맥을 동사에게 주어 번호에게 나누어 주며 일두마다 흑초 일령을 징수하였는데 관하에 좌하게 할 때는 먼저 품질 좋은 조피를 앞들에 걸어놓고 견량대로 책납하게 하되 만약 제때에 납하지 않으면 번호들을 잡아다가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여러 해 동안 기순한 번호들로 하여금 모두 하루아침에 반란하게 만들었으니 죄범이 지극히 중한데도 아직까지 관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악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될 뿐 아니라 모반한 오랑캐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전봉을 잡아다가 주문하여 정조에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렇게 방어해야 하는 때에 잡아와야 하겠는가 비변사에 물으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온성 번호들의 반란이 대간의 논한 바대로 전봉이 침학하였기 때문이었다면 그의 주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여 정죄함으로써 변방사절의 마음을 풀어주고 번호들로 하여금 국가에 형정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봉이 범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며 바야흐로 외로운 군사들을 데리고 방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잡아오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 잠시 어사가 핵계하기를 기다려 처리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55억 원,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조정에서 대신을 예우하여 공경하는 것은 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예의를 차리는 즈음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별전에서 친시하던 날 승지가 외정에 회자하여 있다가 대신 오는 것을 보고도 병주화한 채 쳐다보면서 기동하지 않아 상행하는 예를 폐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채무를 휴손시킨 실수를 어찌 추고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날 나아가 참석했던 승지들을 모두 채차하소서. 지난번에 본부가 염철사를 파할 것을 아뢰어 해변가의 이미 흩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도로 모여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호조의 공사를 보니 염철사를 낭청이 더 성책하여 올려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초의 성책 속에도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폐단이 많았는데 지금 만약 또 더 성책한다면 염철사의 명목은 비록 파했더라도 침독하는 애는 전보다 심할 것이어서 생민들이 안주할 수 있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각도의 감사들에게 사실대로 문안을 만들어 해조에 보고하게 하여 단지 정당한 세만 받아들여서 침악하고 소요스럽게 하는 근심을 면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진은 이미 추고했으니 채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방 진관의 법은 군정 중의 큰일입니다. 근래에는 이 제도를 오래 폐하였으므로 흩어져 기강이 없어 끝내는 토봉 와해되어 수습할 수가 없는데 이럴 것이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전날 본사의 계청에 의해 특별히 하사하여 각 고을에 신칙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쌓여온 패습이 오히려 고질이 되었습니다. 무릇 소급을 검칙하고 군정을 바로잡는 등의 일을 아직도 모두 심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감사 또한 감독하고 독책하는 일이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럭저럭 날짜만 넘기니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지는 경우 황간, 영동, 축풍령 등지의 파수하는 형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주의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지는 경우 금강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나 연해 등지를 모두 방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여 사람들이 속이는 눈앞의 법규에만 얽매여 끝내 개척하고 건치하여 부진한 형세를 진작시키고 엄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들이 근심하고 탄식하기를 맞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공주 목사 정문부가 이미 내려갔습니다. 문부의 제기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니 이 뜻으로 본도감사에게 하유하여 문부로 하여금 전적으로 소속된 곳의 군정을 다스리고 대패된 곳을 정돈하게 하여 성취될 단서를 이루게 한 다음 연럽으로 하여금 본받아 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은 전날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덧붙이지 않겠다. 섭정에 관한 일은 유 총병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여 잠시 참고 기다렸다. 근데 지금은 총병이 이미 갔으니 속히 거행하라. 나는 감당할 만한 형세가 전혀 없으니 차라리 일찍 조처한만 못하다. 한가 국사만 그르칠까봐 염려된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최흥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신들은 굴러 떨어지는 듯한 심정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의 영세가 위급한 때에 성상께서는 직접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세자 책봉을 주청한 것에 대해 아직도 회답도 받지 않았고 유 총병이 비록 잠시 돌아갔다고는 하나 중국 장수에 나오는 것도 또한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아직 결말 나기 전에 갑자기 물러나려 하시니 중국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또한 필시 의심할 것입니다. 신들이 여러 차례 성상의 분부를 듣고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 어찌 범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제3 생각하셔서 군심이 동요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의심하지 말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가 섭정하는 일은 예로부터 많았다. 주청한 것이 아직 회답이 오지 않은 것과 중국 장수가 나오는 것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는 전위에 비교할 일이 아니니 굳이 고집하지 말고 속기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대신이 제차 아뢰기를 신들의 일은 대사를 만나 어찌 범연히 생각하고서 계달할 리가 있겠습니까? 옛부터 섭정하는 일이 비록 왕왕 있기는 하였습니다. 혹 이 일에 권태가 났다든지 혹은 질병이 있다든지 한 데서 나왔던 것이지 공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상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라 권태로울 때가 아니며 옥체가 강건하고 신명이 좋으시어 달리 근심할 만한 질병도 없으십니다. 지금은 천운이 어려운 때이고 외적의 변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바로 숙야로 부지런히 하여 오직 길이 태평을 도모할 것만 생각하고 난세를 다스려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며 태피한 세상을 정돈하여 후손에게 안락함을 남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와 조종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군민과 만성이 기원하는 바이고 어찌 아무 연고 없이 겸양하시어 만개 모든 일을 몸소 관여하지 아니하여 중해에서 우르러 바라는 바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제3 쓰고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금천하에 막대한 주의를 짓고도 구차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남의 웃자리에 있으니 이런 도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신명도 또한 벌을 내릴 것이다. 경들 또한 어찌 억지로 이런 일을 강요하려 하는가? 1일 동안 물러나지 않으면 1일간의 욕을 끼칠 것이다. 매번 경들에게 저지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나의 죄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금 이미 결단을 내렸으니 망설이지 말고 속히 시행하였으면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항외 야여무는 취촉할 때 보니 꽤 계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후하게 대우하여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사로 하여금 급속히 의복과 갓 등의 물건을 조치해 주게 하고 또 사정의 고신을 주어 형조의 적인의 처로 짝을 주어 위안시켜 힘을 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산부가 전에 아랜 승지를 채차하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모든 환국을 복납하는 데에는 다 정해진 법규가 있으니 정가식에서는 안 되는데 안집청에서는 이전에 한 곡식을 구워주고 받아들이며 이 자를 취합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탕폐된 끝이라 밀력이 이미 고갈한 데다가 서리마저 일찍 내려 늦곡식이 익지 않아서 비록 한규를 적용하더라도 감당하기
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어찌 많이 취하여 민생을 거듭 곤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문에 들으니 기전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상환하기가 곤란하여 잇따라 유리한다고 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그대로 거행하지 말고 한규를 적용하여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관찰사에 하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진은 채직할 수 없다. 나머지는 어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날 인견할 때 상께서 반드시 인재를 얻은 다음에라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비변사 당상은 각기 알고 있는 사람을 첨가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신들은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물러나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취나는 길이 매우 넓어서 혹 노예 가운데서 발탁하기도 하고 혹 항오의 군줄 가운데서 출신하기도 하며 혹 장사치 가운데서 등용하기도 하여 오직 재주만 보았지 다른 사항은 묻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완전히 구비되기를 요구하여 비록 100가지가 훌륭하더라도 한 가지만 부족하면 취하지 않고 버립니다. 또 문지로 한정하고 지위로 명망으로 비교함으로 비록 탁월한 재주가 있더라도 불행히 비천한 출신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모두 넘보고 경멸하여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온갖 방법을 써서 남의 흠집을 잡아내는 것으로 능사를 삼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제야의 의진 인자가 남김없이 등용되고 모든 공적이 다 빛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삼가 시용에 적을실한 것은 10조로 나누어 다음에 열거하겠습니다. 이품 이상 문무 제신과 양사 홍문관으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첨가하게 하되 관직의 유무, 서을, 공사천, 승려, 속인을 막론하고 실제를 첨가하도록 하고 외방의 감사 병사들에게도 인재를 수소문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행여 이로 인하여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비범한 사람도 함께 나와서 성하게 세상에 쓰임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하겠습니다. 혹 재주와 지무가 있고 병법을 환히 알아서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 혹은 학술이 있고 실무를 알며 자상하고 청렴 근면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수령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재주를 가진 자 혹은 담력과 도량이 있고 말을 잘하여 외국에 사명을 받들고 적중에 출입하며 동정을 탐지해낼 수 있는 자 혹은 집안에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어 한 고려 모범이 될 만하고 강계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칠 만하여 관리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 혹은 문장이 특이하고 사명을 잘하는 자 혹은 용력이 있어 활쏘기를 잘하고 창검을 잘 쓰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달리며 담기가 있어 진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혹은 농사 짓는 일을 잘 알아서 백성을 권장하여 경종하게 하며 항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만들 수 있는 자 혹은 재산 관리를 잘하여 바닷물을 조리어 소금을 만들고 산에 가서 철을 캐며 물품을 서로 바꿀 수 있어 무역을 잘하며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 재정을 풍부족하게 할 만한 자 혹은 산법에 능통하고 회계를 잘 보며 군량을 잘 조달하여 조금도 실수가 없는 자 혹은 손재주가 있어 창금과 조총을 잘 만들고 염초를 잘 굽는 자 등등을 각기 아는 대로 첨가하게 하되 빠뜨려져서 발견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자신이 스스로 천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8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무예를 권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우리나라 인심이 태만하여 비록 권장해도 하려들지 않고 특히 무예를 익히지 않으면 제 몸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일상적인 규범에 구애되지 말고 다방면으로 권장해야 한다.
따로 중시를 설행하여 기사, 검창, 방환 등의 기술로 시험하고자 한다. 만약 중시는 10년이 되어야 거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종조의 등준시, 발령시 등이 있어 그 규칙이 한둘이 아닌 바 어찌 일찍이 일정한 제도가 있었던가? 아무 과라 칭하여 지금 명을 내려 초봄에 취취하게 할 것을 비변사리 말하라여 의계하게 하라.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기사 9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요사이 행궁 근처에 인가를 날마다 철거하느라고 밤이면 나무 찍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사가 금단하지 못하는 일이 매우 놀랍다. 이후로는 언급하라. 또 행순 감구는 법전의 정교인데도 폐하고 거행하지 않는데 비록 군사가 모자라서라고는 하나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니 혹 변한 대로 행궁 근처에 있는 옛 규례를 대략 모방하여 거행하라. 남대문 안에 큰 종이 있는데 만약 종을 매다는 도구를 대충 만들어 새벽과 밤의 인정 및 파루에 쓰거나 혹 경보할 때 쓴다면 조금 극도다워질 것이다. 아울러 의계하라 하니 병조가 회개하기를 평상시에 인가를 철거하라는 것을 금단하는 일은 비록 보도대장이 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늘인 군사는 적고 인가는 매우 많으므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행승 감근은 군사수가 적기 때문에 한결 같이 평상시 규례와 같이는 할 수 없으니 대략 옛 규례를 모방하여 행궁의 근처와 인가가 조밀한 곳은 의례대로 순력하고 인가를 철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겸하게 하소서. 대가가 환도한 후에 이 종으로 인중과 파루에 쓰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즉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의 분부에 따라 종을 매다는 데를 설치하여 인장과 파루에 전례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10번째 개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국가의 기강이 판탕되고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사람들이 법을 범하고 제멋대로 하는 상황을 말로 다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날 전교한 순한 어사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관직을 설치한다면 모든 패단을 자연히 앉아서 제거할 수 있고 조정의 이목은 시골 마을에까지 도달하게 되어 마치 호표가 산에 있는 기세와 같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오히려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출신이 아닌 남행도 또한 할 수 있다. 단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품이 고든 사람을 얻어 다른 일은 관여하지 말고 오직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전적으로 불법을 탄핵하는 일만 주관하게 할 뿐이다. 내가 감히 스스로 내 견해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비변사가 아래기라. 난리가 난 뒤로 기강이 더욱 해이해져 인심이 방자합니다. 전해 듣건대 남방 연해의 수령들은 배를 몰래 마련하여 양식을 가득 실은 다음 해변에 정박시켜두고는 피란할 계획을 세우는 자가 많다고 하니 이 한 가지 일을 건가하여 다른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사를 시킬 만한 사람을 제대로 얻어 청탁을 구분하는 것이 모두 공론에서 나오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비난과 칭찬이 섞이지 않게 한다면 조정의 이목이 사방에 통달할 수 있어 백성의 변고와 정치의 폐해를 거의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행인은 순진스러운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 염치의 지조가 아직 남아있으니 인정과 위태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적합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진실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한갓 분분하기만 하고 시료를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대감과 시종 중에서 먼저 가려서 보내소서. 경상도에는 순한의사 서성이 있고 충청도에는 강첨이 있으며 양계에는 남이공 김건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중첩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탄핵하는 임무를 겸하게 하고 전라도와 황해도는 이주로 하여금 차출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개사 11번째 개사. 안개 기운이 사방에 있었고 진시 사시의 햇머리 같이다.